소니 음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000X 시리즈 헤드폰을 넘어 고음질을 들을 수 있는 소니 DAP 3종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무선 노캔 헤드폰 1티어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제품이 있죠. 바로 소니 1000X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마크 6까지 내면서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니가 이렇게 무선 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이엔드급 DAP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앰프까지 모두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요. DAP의 경우에는 내년에 신제품이 나온다는 썰도 있어요. 아직은 소문이기는 하지만 2년에서 3년 사이에 신제품을 하나씩 내주고 있다는 점이 소니 측에서도 DAP 시장을 아직 접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사실 신제품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안정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 사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쾌적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도 있고, 약간 느리기는 하지만 역시 음질 면에서는 최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3종은 입문부터 종결까지 가능한 그러한 라인업이거든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ZX707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3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ZX 시리즈는 전작들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707에 오면서 완성형 중급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니 특유의 골드를 잘 썼는데요. 각진 디자인의 코너 부분에 금색 빛깔이 눈길을 끌고 아래쪽 소니 로고까지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후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장으로 치면 세미 정장스러운 포멀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니 DAP 전체 라인업을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잘생긴 제품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이 더 느껴지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상단에 유선 단자는 2개가 들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3.5mm와 4.4mm 밸런스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금덩이 1세대 때 4.4mm를 저는 처음 접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아스테렌컨의 2.5mm 단자가 밸런스 표준처럼 사용이 됐었는데, 금덩이 출시 이후로 4.4mm가 이제는 업계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확실히 4.4mm 쪽이 힘이 좋은데요. 출력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707을 구매한다면 꼭 들어봐야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성향을 말씀드리면 중립적이면서도 섬세한 음악에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위 라인업인 WM 시리즈와 비교를 하면 약간 밝은 음색이면서도 살짝 캐주얼하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니가 자랑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기술이 다 들어갔고, 내부 부품도 상위 제품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대중성을 잡은 제품이에요. 애플로 보면 아이패드 에어의 포지션에 속하는 제품이라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종결도 가능한 DAP입니다. 물론 이 취미의 영역이 사실 끝도 없는 영역이라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사실 어렵기는 해요. 자, 그리고 ZX707의 장점은 유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선으로 활용을 하실 때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707은 지금 스트리밍적으로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뮤직에서 무손실 음원을 LDAC로 연결해서 고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조합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마크 6가 아니라 베티스나 PX8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고음질로 무선을 듣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aptX 계열도 지원을 하니까요. 아이폰 유저께서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07의 스트리밍 관련 쾌적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부팅하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660이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긱벤치 6 테스트도 돌려봤습니다. 보시면 싱글 334점, 멀티 1159점이 나와 있는데요.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빠릿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애플 뮤직을 깔아놓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쾌적했어요. 애플뮤직 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나 타이다를 통해서 음악 감상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트리밍 유저라고 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음원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SD를 통해서 확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덩이라고 불리는 WM1A M2입니다. 저는 1세대 흑덩이를 사용했었고 최근에 마크2 버전을 만져봤는데요. 소리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707에서 팀킬 당하지 않았어요.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흑덩이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싱글 177점에 멀티 458점이 나와 있습니다. 스코어로 보면 굉장히 아쉽긴 하죠. 처음에 실행하고 로딩 시간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음악이 한번 플레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흑덩이 2 정도를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스트리밍보다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28기가의 고용량을 탑재하고 있어서 음원을 많이 저장하실 분들께는 유리한 조건이고요. 128기가도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서 확장하실 수도 있어요. 소리 성향은 확실히 707 대비해서 상급 성향을 들려주는데요, 잔향감도 더 좋고 특히 저음 부분에서 표현되는 질감 그리고 깊이감이 좀 다릅니다. 소니가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끝나누기는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707을 사용하시다가 나는 음원을 저장해서 듣는 편인데 상급 소니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1AM2로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이 위에 뭐가 있죠? 네, 금덩이 2가 있습니다. 아마도 흑덩이 2를 구매하시면 무조건 금덩이 2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방에 최상위로 가는 게 정답이다. 물론 맞습니다. 결국 금덩이 2까지 여러분들은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텝별로 올라가는 것도 이 취미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단계별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707에서 들리지 않던 저음, 잔향감, 디테일이 1AM2로 왔을 때만 들리는 게 있고요. 여기서 금덩이 2로 갔을 때만 또 느낄 수 있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감상 그리고 DAP 이런 장비 쪽을 구매하는 데까지 취미가 번졌다고 하면 서서히 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A306인데요. 엔트리 모델인데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막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장터를 찾아보시면 아마 매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장터에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용한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저도 사실 이 제품을 처음 만져볼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가 없었어요. 한 손에 잡히고 너무 작아서 저는 뭐 꼬다리만도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팅하고 제가 한 2곡 정도 들어보고 기계 다시 봤습니다. 707을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이기는 한데 A306도 못지않게 추천하는 포인트가 꽤 많아요. 일단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707 대비해서 요 정도 사이즈예요. 정말 작죠. 삼성의 T7 외장하드하고 비교하더라도 거의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가볍기는 한데 묵직함이 있는 가벼움이에요. 너무 가벼우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하우징이 그래도 무게감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DAP스러움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A306도 LDAC와 aptX HD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께서는 AAC를 벗어나서 상위 코덱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선 송신기로만 활용을 하더라도 꽤 괜찮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테더링해서 스트리밍을 이용한다고 하면 휴대폰과 분리해서 또 음악을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32기가로 상대적으로 좀 작지만 마이크로 SD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원을 저장해서 들으실 분들께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이어폰 단자의 경우에는 4.4단자는 들어있지 않고요. 3.5mm만 지원을 하는데 3.5mm 소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아요. 이어폰을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64 오디오에 아스피어 1을 매칭해서 들었더니 꽤 좋았습니다. A306 제가 긱벤치 테스트 돌려봤는데요. 싱글 189점, 멀티 482점, 흑덩이 2와 유사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리밍을 할 때 약간 답답한 환경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브라우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작아서 정보량은 좀 적게 표현이 돼요. 하지만 급하게 무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1000X 시리즈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아이폰을 통해서만 음악을 들어봤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306을 한번 영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DAC를 통한 변화를 나는 느꼈다 라고 하면 그때 20에서 30만원대의 유선 이어폰 헤드폰을 영입해서 매칭을 해보세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환자의 영역까지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취미니까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